안녕하세요. 업스타트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그중에서도 CEO 연설문인데 핵심만 좀 빠르게 파악하고 싶다고 하셨죠. 와,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너무 많아요. 네, 보통 이런 실적 발표는 딱딱한 숫자 나열에 그치기 쉬운데 이건 거의 한 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저도 완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그냥 실적 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회사가 지금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에 창업자 CEO가 물러난다고 폭탄 선언을 하니까요. 맞아요. 그게 보통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식인데 그럼요. 근데 이걸 아주 능숙하게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포장하더라고요. 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나오나 싶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설을 통해서 그 자신감의 근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 볼 건데요. 네, 첫째는 모두를 놀라게 한 이 리더십 교체. 이걸 어떻게 불안한 변화가 아닌 계획된 진화로 설득해내는지. 설득의 과정. 그리고 둘째는 그 설득의 가장 강력한 무기겠죠? 2025년의 압도적인 실적. 숫자. 네, 숫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돈 빌려주는 회사를 넘어서서 대출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이들의 담대한 미래 비전까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쭉 연결해서 보면 왜 이들이 최고점에서 리더십 변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는지 그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가장 큰 소식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네, 연설 시작하고 거의 바로 현 CEO가 물러나고 공동 창업자인 폴이 그 자리를 잇는다고 발표했어요. 진짜 이례적이죠.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런 중대 발표가 나온다는 게. 너무 이례적이죠. 그렇죠. 보통은 주가 충격을 막으려고 장마금 후에 따로 공시하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가장 자신감 있게 이 소식을 그냥 전면에 딱 내세웠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 숨길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의 첫 번째 근거로 계획성을 강조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계획성. 네, CEO가 몇 주 뒤에 있을 자기 60번째 생일을 딱 언급하면서 이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5년 전부터. 네, 5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다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회사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이사회 의장으로 남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고요. 네.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이게 은퇴나 사임이 아니라 역할 변경이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계 과정을 창업자가 이끄는 회사를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드물고 소중한 기회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정말 영리한 프레이밍이죠. 어떻게 보면 포장이네요. 그렇죠. CEO 개인의 퇴장이 아니라 회사의 창업 정신이라는 DNA를 영속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로 보이게 만드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성을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단순히 계획됐다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둘 사이의 그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도 하나 꺼내 들었어요. 네, 그 얘기도 재밌었어요. 14년 전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새로운 CEO가 될 폴은 갓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였고 자기는 폴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에피소드 같지만 주는 신뢰감이 상당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스토리의 힘이죠.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대를 뛰어넘어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는 걸 딱 보여주니까요. 전혀 새로운 외부 인사가 아니라 회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함께 겪어온 창갑자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네. 이건 청중에게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라는 메시지를 아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장치인 거죠. 검증된 리더십 아래에서 다음 단계로 간다는 확신을 딱 심어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국 실적이겠죠. 그렇죠. 실적이죠. 이 리더십 이야기를 딱 마무리하고 바로 2025년 성과를 공개하는데 그 숫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리더가 바뀌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그 논리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숫자를 봐라. 네,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플랫폼을 통한 총 대출 실행액. 이게 전년 대비 86%나 성장했다는 거예요. 86%요? 네, 매출도 64% 늘었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기간 동안 직원 수는 고작 18%만 늘렸다는 점이에요. 와, 이게 일반적인 성장 공식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효율이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AI의 힘인가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네.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사업 규모를 거의 2배 가까이 늘리려면 보통 인력도, 지점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업스타트는 기술, 즉 AI 모델이 그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18%의 인력 증가로 86%의 사업 성장을 이뤄냈다. 이건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와, 금융산업에서 AI가 가진 파괴력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개인 대출이라는 한 우물만 판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기존의 주력 상품이었던 개인 대출도 75%나 성장했지만 새로 뛰어든 자동차 대출하고 주택대출 사업 실행액이 무려 5배나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5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신용대출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데 이 사업 다각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에요. 만약 개인 대출에서만 성공했다면 시장은 저기 AI 모델은 개인 신용평가에만 좀 특화된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전혀 다른 성격의 담보자산인 자동차나 주택대출 시장에서도 성공했다는 건 자신들의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기술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아,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 그러니까 확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더 흥미로운 건요.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회사가 직접 짊어지는 리스크는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점이었어. 맞아요. 작은 조달 방식에 큰 변화가 있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회사가 단순한 대부업체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플랫폼이요? 연설을 보면 4분기 자동차랑 주택대출에 필요한 자금의 70%를 11개의 파트너 금융사로부터 조달했다고 나오죠. 네네. 내년엔 13개가 더 합류할 예정이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업스타트는 대출 심사라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만 제공하고 실제 돈은 파트너사들이 공급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회사 장부에 직접 보유하는 대출 채권을 20% 줄였다고 명시했잖아요. 맞아요. 리스크는 파트너들하고 나누면서 자신들은 플랫폼 수수료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니 정말 대단해요. 안정적인 리더십 승계를 발표하고 네, 그걸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네. 심지어 그 성장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루어낸 효율적인 성장이라는 것까지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들으면 거의 완벽한데 연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더라고요. 맞아요. 지금까지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면 네.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한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야망을 드러내죠. 회사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기 CEO인 폴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문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AI 시대에는 전 세계 대출자들이 내는 수조 달러의 이자 중 대부분이 불필요한 비용이 될 것이다. 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업스타트의 영광스러운 임무다. 이건 그냥 대출 금리 좀 낮춰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현재의 신용평가와 그에 기반한 이자 산정 방식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AI를 통해 그 판 자체를 새로 짜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아, 이건 스스로를 금융회사가 아니라 검색 시장의 규칙을 바꾼 구글이나 쇼핑 시장의 판도로 바꾼 아마존처럼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발언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은행이 아니라 은행을 불필요하게 만들 기술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거대한 비전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요. 네, 향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 35%를 달성하겠다. 그런데 이 목표가 전 조금 의아했어요. 왜요? 2025년에 이미 매출 64% 성장을 이룬 회사인데 35%는 오히려 좀 보수적인 목표 아닌가요? 시장 둔화를 예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목표 수치 자체보다
어떻게 그 목표를 시장에 증명할 것인가 하는 그들의 방식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방식이요? 네, 보통 기업들은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과 소통하는데 이들은 훨씬 더 과감한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죠. 어떤 방법인데요? 바로 앞으로 매달 초에 전월의 거래 실적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매달이요? 네, 매달.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데요. 한 달 단위로 성적표를 공개하겠다니 웬만한 기업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럼요. 실적이 조금만 삐끗해도 주가가 막 요동칠 텐데요. 그렇죠. 이건 우리의 장밋빛 전망을 믿지 말고 우리가 실시간에 가깝게 성장하는 걸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메시지나 다름없어요. 아, 단기적인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 AI 모델이 꾸준히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그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보라는 거죠. CEO가 연설에서 12년 넘게 쌓아온 우리만의 대출 AI 기술 격차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 자신감의 근거를 매달 데이터로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예요. 그렇군요. 35%라는 목표는 아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성장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인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볼까요? 네, 보내주신 이 CEO 연설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한 회사가 어떻게 안정적인 리더십 승계를 계획하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인 효율성으로 성장을 증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출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겠다는 혁신적인 비전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통제된 변화 속에서 가속화되는 야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통제된 변화 속에서 가속화되는 야망. 네. CEO 도체라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변화의 틀 안에서 회사의 성장과 시장 파괴의 속도는 이제부터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예고편을 보여준 셈이죠. 안정성과 가속도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두 가지 키워드를 아주 영리하게 엮어낸 참 인상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CEO는 지난 12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AI 기술 격차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방어선, 워렌 버핏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해자, 모트라고 자신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AI 기술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요즘 시대에 과연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적 해자라는 게 존재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업스타트의 해자는 단순히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12년간 축적된 실제 대출 실행 데이터와 그 결과를 학습한 모델에 있거든요. 아, 데이터. 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도 그 데이터를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이미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이 자본을 쏟아부어서 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들의 해자가 생각보다 얕을 수도 있겠군요. 이 연설을 들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이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경쟁사의 CEO라면 이 단단해 보이는 해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과연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